저는 50대 초반 미혼 남성입니다. 20년 넘게 공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정적이라고 부르는 직장이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출근과 퇴근이 반복되는 일상, 변화 없는 업무 속에서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라는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는 늘 골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골프장에 나갔고 일상 속에서도 골프가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실력은 세미 프로 정도의 실력이라는 말을 들었고 자격증은 없었지만 실제 프로 선수들에게도 인정받을 정도였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골프를 가장 잘 치는 사람으로 통했으며 친한 프로 선수들과 함께 라운딩을 뛰어도 견줄 만한 기량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 실내 골프장 창업을 결심하기 전까지도 10년 넘게 꾸준히 레슨을 받아왔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다지고 새로운 스윙 이론을 배우며 실력을 다듬어 왔습니다. 정식 대회나 프로 테스트에 나선 적은 없었지만 그만큼 골프에 진심이었고 제 삶 대부분이 골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골프는 제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의미였고 제 존재를 증명해주는 무대였습니다. 하얀 공 하나에 집중하며 스윙을 할 때면 세상 모든 고민이 사라졌고 오직 골프만이 저를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골프로 남은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는 게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마음은 이미 골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20년 넘게 모은 퇴직금 그리고 주식으로 불려놓은 돈까지 합쳐 약 4억 원.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기엔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골프로 내 이름을 걸고 살아보자. 그렇게 저는 스크린 골프장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길 위에 제 인생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퇴직을 결심하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스크린 골프장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덤벼들 순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4억 원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기에 철저히 계산하고 조사해야 했습니다. 그 시기는 2020년 초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골프 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스크린 골프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언론에서는 골프 인구 1000만 시대라는 기사들이 쏟아졌고 창업 정보지마다 스크린 골프는 안정적인 아이템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비용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스크린 장비 한 대당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보통 5개 룸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장비값만 해도 1억에서 3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방음과 조명, 그리고 대기 공간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평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매장 규모를 30평 남짓으로 잡아도 수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상권에 따라 달라지지만 임차 보증금도 최소 1억 원 가까이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아무리 아껴도 최소 3억 원. 프리미엄 매장을 노리면 5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가진 4억 원으로는 무리하지 않고 중간 규모의 독립 매장을 꾸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최신 장비를 들여놓고 인테리어는 깔끔하지만 과하지 않게 프랜차이즈 대신 독립 매장으로 가서 제 이름을 걸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골프, 그리고 내가 가진 전 재산, 이 둘을 합쳐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제 인생 두 번째 막을 위한 준비는 서서히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창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장비였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의 핵심은 무엇보다 기계의 성능이었습니다. 센서, 스윙 플레이트, 소프트웨어까지 최신 모델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장비만큼은 최고여야 한다. 그게 제 고집이었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였습니다. 방음 공사, 조명, 대기 공간, 테이블 배치.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고 세련되게 골프라는 이미지에 맞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임대 계약도 마쳤습니다. 30평 남짓 되는 공간,
아파트 단지와 회사들이 모여있는 상권이었습니다. 보증금만 1억 원이 넘었고 월세도 적지 않았지만 입지가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정도 상권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마케팅과 홍보를 준비했습니다. 동호회 지인들을 초대해 오픈 이벤트를 하고 SNS에 홍보도 올렸습니다. 내가 직접 지은 이 공간에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골프를 치고 간다면 분명 단골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제 모든 열정과 돈을 쏟아부으며 하나의 공간이 점점 제 꿈의 무대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오픈을 앞두고 매장을 둘러보던 날, 저는 괜히 거울 앞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원하던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오직 새로운 희망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픈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준비하며 흘린 땀과 마음의 무게가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매장은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었고 최신 장비는 빛을 발했습니다.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들이닥친 손님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초반에는 동호회 지인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와, 장비 좋다. 이 정도면 프랜차이즈보다 낫네. 그들의 칭찬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인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대기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방마다 웃음소리와 스윙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첫 달 매출은 제 예상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리스비를 제하고도 꽤 남는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회사 단위로 회식 겸 예약을 하고 부부와 연인들이 주말 데이트 장소로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분위기가 편하고 사장님도 친절하다. 이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골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밤늦게 불이 꺼진 매장에서 혼자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평생은 걱정 없겠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제 앞길이 환하게 열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픈 초기의 열기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세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식당도 카페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거리두기라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스크린 골프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손님이 끊겼습니다. 평일 낮은 물론 주말조차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임을 피했고 작은 방 안에 모여 골프를 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게 여겨졌습니다. 매장은 텅 비었는데 비용은 그대로였습니다. 최신 장비를 들여올 때 맺었던 리스 계약, 보증금과 월세, 공과금은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잠깐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스스로 위로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열정을 쏟아 준비한 매장이 고요 속에 갇혀있는 모습을 매일 바라봐야 했습니다. 불 꺼진 룸 안에 서 있으면 마치 제 미래도 함께 꺼져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만 늘어갔습니다. 내가 왜 하필 이 시기에 시작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감당하지 못할 무언가를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여름 상황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이 어려워졌고 코로나로 갈 곳 없는 사람들은 시원한 실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야외 골프장은 예약이 어렵고 그린피가 1년 새에 1520%나 올라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대안으로 접근성이 좋고 비용이 저렴한 스크린 골프장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입문자가 크게 늘면서 새로운 손님층이 유입되었습니다. 2017년 70만 명 수준이던 30대 이하 골프 인구는 2021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늘어난 신규 골프 인구의 상당수가 스크린 골프를 통해 처음 골프를 접했습니다. 저희 매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평일 저녁에도 예약이 꽉 찼고
주말은 이른 시간부터 만석이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친구, 직장 동료와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며 손님들은 다시 몰려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활기를 느꼈습니다.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이는구나. 매출도 올라가고 매장 안은 웃음소리와 스윙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때만큼은 버티길 잘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2022년이 되자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활발히 밖으로 나왔고 스크린 골프장은 여전히 좋은 대안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빈 방이 없었고 평일에도 회사원들이 팀을 지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좀 괜찮아지겠네요. 단골들의 위로와 격려가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매출은 분명 회복세를 보였고 저도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쌓인 적자는 여전히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많아졌지만 리스비와 임대료, 연체된 공과금을 갚고 나면 손에 남는 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제 매장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스크린 골프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신 장비와 화려한 인테리어, 넓은 공간, 저렴한 가격, 그리고 대규모 이벤트까지 개인 창업자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은 순식간에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사장님, 거기 새로 생긴 데 가보셨어요? 시설이 정말 좋던데요. 단골이던 손님들조차 호기심에 떠나기 시작했고 한번 옮긴 발걸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만 동동 구르며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내가 장비를 새 걸로 들여왔어도 브랜드와 규모 앞에서는 힘이 없구나. 그 현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밤마다 매장 불을 끄고 돌아가는 길에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내 옆에 생겼을까? 불운을 탓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라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제 작은 매장은 다시 존재감을 잃어갔고 몰락은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나서야 진짜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고 매출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적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사실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골프 활동 인구 비중은 2021년 31.5%에서 2023년 16.9%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MZ세대가 골프를 떠나며 신규 유입이 거의 사라졌고 각종 골프 모임도 해체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골프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전국 매장이 1만 개에 육박했고 심지어 한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서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손님들은 최신 시스템을 갖춘 대형 매장으로 몰려갔고 저 같은 개인 창업자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게다가 살아남으려면 2년에서 3년 주기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장비 업그레이드를 해야 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매출은 줄어들다 보니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골프의 파티가 끝난 것 같다. 업계에서 들려오던 말이 결국 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매출이 줄어도 지출은 줄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리스비는 매달 몇백만 원이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전기세도 제 몫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폭탄처럼 터졌고 룸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 전기요금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도 내보내고 직접 카운터를 지켰습니다. 예약을 받고 빈 방을 청소하고 음료를 내고 때로는 간단한 레슨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매장 안에 갇혀 살았지만 남는 건 한숨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웠던 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모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장사가 기울어가면서 돈보다 더 아픈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평생 돈거래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적자가 쌓이고 카드 돌려막기로도 감당이 안 되자
결국 지인과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역시 다 필요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못 사니 다 떠나가는 것 같았고 돈을 빌리는 행위조차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를 끝까지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동종업계 사장님들과의 한탄 섞인 술자리뿐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매장을 열었을 때는 축하한다며 찾아와 술도 마시고 응원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자 연락은 점점 줄었고 제가 도움을 청하면 바쁘다는 핑계만 돌아왔습니다. 매장 불이 꺼진 밤 혼자 남아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은 잘 될 때는 곁에 몰리고 어려워지면 금세 떠나는구나. 공기업에 다닐 때는 사람들이 제 곁에 늘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든든한 수입 때문에 제 주변은 언제나 북적였죠. 하지만 창업 이후 상황이 기울자 그 많던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나 극명했고 저는 그 사실이 더 슬펐습니다. 하루 종일 매장에 매달리다 지쳐 집으로 돌아와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집 문을 열면 매장보다 더 깊은 정적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정막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골프를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 골프가 제 삶의 사람들을 하나둘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돈을 잃는 것도 괴로웠지만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저는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도 한계에 다다랐고 장부에는 마이너스만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놔야 하는 걸까? 골프채를 쥘 힘도 손님을 맞이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폐업. 그 두 글자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기계와 인테리어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비였습니다. 리스로 들여온 기계들은 제 소유가 아니었기에 팔 수도 없었습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위약금과 잔여 리스료를 물어야 했고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금으로 구입한 장비만 중고로 내놨지만 처음 수천만 원을 주고 들여왔던 것들이 절반값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둘 팔려나가는 기계를 보며 제 꿈이 조각나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장 불을 끄던 날 저는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좋아하는 골프로 내 인생을 걸었지만 그 선택의 끝은 이렇게 쓸쓸한 문 닫음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이젠 뭘 먹고 살아야 하지? 라는 그 막막한 현실만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남은 빚들을 갚아야 하니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문을 닫은 바로 다음 날부터 저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머릿속은 막막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한때는 사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하루벌이를 걱정하며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신세가 된 겁니다. 결국 저는 택배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수십 수백 개의 박스를 옮기며 허리가 휘고 손이 갈라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벌어도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며 쌓인 빚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스를 나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지난 선택의 무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안정적인 직장에서 끝까지 버텼다면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 도전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제 꿈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깨닫게 만든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실패가 헛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러졌지만 제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건강하니까 저는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창업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걸기에는 너무 큰 무게였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도 퇴근 후에는 주변 사장님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합니다. 제 이야기가 스크린 골프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